자, 바이든이 최근에 이 국정연설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전 세계 독재자 깡패에 아첨하는 희대의 독재자라고 말을 했고, 트럼프는 이런 바이든을 무능부패한 최악의 사이코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직 전직 대통령이 다시 리턴 매치를 하는데 이 둘이 지금 말이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이든은 트럼프와 공화당이 우리의 자유를 뺏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 트럼프가 독재자가 되고 싶다 했을 때 진심이라 믿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바이든에 대해서 사이코라고 말하며 끔찍한 바이든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 바이든이 나라를 끔찍하게 파괴하고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지금 미국에 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한국도 지금 한번 보세요.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확정이 유력한 사람들이 지금 야권 정당들을 끌어가면서 정권의 부패를 끝장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시골 백인의 분노라 해서 화이트 루럴 레이지라는 책을 쓴 멜랜대 대 교수 톰 셀러와 칼럼니스트 폴 와드먼이 같이 쓴 이 책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보통 카운티라고 부르는 인구 3만 명 이하의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메가를 부르짖는 이 시골 백인들이 인종차별적이고 민주주의의 여러 원칙에 적대감을 갖고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협 요인에 대해서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좌파 진보적 지식인은 전국을 찔렀다 했고, 트럼프의 책사라고 불리던 스티브 배넌은 좌파 엘리트들의 중상모략이자 역인종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시골 백인의 분노 저자들은 몇 년에 걸쳐서 웨스트 버지니아주 민고 카운티, 굉장히 쇠락한 동네지요. 텍사스주의 힐 카운티 등 인구 3만 명 안팎인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메가를 부르짖는 트럼프 지지자를 자처하는 백인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내린 경로는 총기와 신을 사랑하고 무수히 많은 음모론을 추종하며 대통령에 대한 견제나 언론의 자유 같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적대감을 가진 이 사람들은 언젠가 정부에 대항해서 총기를 들지도 모른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자, 이 3년 전에 1월 6일 의회 습격 사태를 보면서 도대체 미국 민주주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자, 이런 책을 쓰기로 했다. 그러면서 가보니까 시골 백인들이 분노한 이유가 뭐냐니까 여성, 흑인, 히스패닉 같은 소수 집단이 대학에 진학하고 기업을 차려 성공에 떼돈을 벌고 선거에 출마해서 대통령까지 되는 세상이 됐다. 이 나라 가장 넓은 땅에 곳곳에 흩어져 사는 시골 백인들은 이런 변화와 진보하는 기술에 대해 가장 저항적이다. 은행 ATM기에 영어, 스페인어가 동시에 쓰여져 있기만 해도 열받는 사람들이다. 자, 이런 사회적 지체 현상이 여러 배경이 있는데 시골 인구 감소가 중요하다. 자, 2010년과 2020년의 인구 조사를 비교해 보면 시골 카운티의 67%가 인구가 감소했어요. 3분의 2가 인구가 감소한 데를. 젊은 사람이 특히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두뇌 유출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사람은 도시의 대학에 가서 그 시골을 벗어나는 게 꿈이죠. 그래서 대도시에는 젊은 사람과 외국인이 유입되지만 시골에서는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유입되지 않으면서 정체 상태가 됐고 거기에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처진 계층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수 정치인들이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비전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당선을 위해 흑인, 이민자, 동성애 같은 이슈를 외부적으로 만들어서 백인의 분노와 상실감을 자극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사라 펠린이라는 알래스카 출신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이런 사회문화 이슈에 대한 분노를 알래스카 가장 많이 뒤처진 사람이 남아있는 거기서 동력을 패해서 거기서 선거운동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자극시켰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백인 분노를 잘 포착해 올라탔고 대통령까지 됐고, 자, 벤스라는 사람, 지금 상원의원이죠. 이 사람이 이런 시골 내 백인의 분노를 대변한 힐빌리의 노래, 레드넥이라고 부르는 백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언급했지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총기 소유를 노래하는 컨트리 뮤직이 작년에 빌보드 1위까지 오르면서 이들이 자신감이 붙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은 샤이 트럼프였지만 이제 내놓고 트럼프 지지를 한다. 무대 뒤에 숨어서 비판하던 이 소극성을 버리고 이제 내놓고 하고 있다. 자, 이들이 가진 근심, 분노가 계속 자극되면 민주주의를 거부할 것이다 라는 거죠. 시골 백인 상당수가 어느 지점에서는 국가를 향해서 무기를 들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서는 거의 90%가 트럼프에게 표를 모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가 이런 지역을 지지하는 정책을 펴지 않는데 이런 정책과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 백인의 문제가 미국의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없어도 트럼프 후계자가 나타나서 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언론들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 대신에 이제 천장이 자리 잡고 있다. 또 다른 천장이요. 그래서 이 계급 천장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영국 같은 사회에서도 선진국인데 현대판 카스트 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서 특권층 출신이 결국 상층 조직에 올라가고 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그러지 않으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 보면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라고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면서 노동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 금융 플랫폼, 지적재산권, 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더 심해져 가고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흔들릴 거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글을 보면 세계 곳곳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갖춘 자들만의 특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좋은 대학, 직장, 일의 성취감, 그 속에서 수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혼, 출산을 기피하고 복지제도가 우수한 스웨덴, 핀란드 같은 데서도 북유럽에서도 출생률이 예전같지 않다는 거예요. 조선일보에 보면 주말에 결혼, 출산커녕 연애 왜 연애도 안 하는가? 돈 집만큼 중요한 저출산의 원인이 인스타그램에서는 온통 선남선녀고 나 빼고는 다들 잘 나가는데 이 왜곡된 평균의 압력부터 끊으라. 그래서 자기의 실상은 비참한데 온통 이 SNS에서는 이 연예인보다 더 이쁜 남녀가 이 온갖 쾌적한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왜곡된 평균이 한국인을 우울하게 만들었고 평균이 계속 이 기준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혀 살아가는 게 그러지 않은데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상위 10% 아니 상위 1%의 외모와 라이프 스타일이 평균인 것처럼 이 압력을 가하고 신혼집으로 신축 아파트 전세 정도가 평균이고 가전 빼고 결혼식 비용 7천만 원이 중산층 최저고 대학 입학한 딸 선물로 명품 백이 기본이고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위축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의 최신 자료에 가구 중위소득이 3,453만 원 그리고 명목이고 실질소득으로 기준을 바꾸면 3,206만 원인데 그 돈으로 어떻게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호텔에서 결혼하고 철마다 해외여행을 떠나고 오마카세를 먹고 그러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망쳤다는 건데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골 백인들의 분노도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이 계급 그대로 있죠.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군에 가는데 그리고 취업을 하는데도 한국에도 계급이 작동합니다. 애를 낳는 것은 특권이 되고 있죠. 불로소득이 판을 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이 점점 이 상실된 사람들의 분노를 낳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저렇게 답없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이재명 조국 지지자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